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관련 성공 전략에 관한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블로그 앤 키워드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이고요. 앱 북스에서 2015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2015년 출판 시에 네이버 방문자 수 1위에 해당되는 블로그 그 남자라는 제목의 주인이 쓴 책입니다. 그 남자의 10년간 블로그의 마케팅 노하우를 공개한 책이고요. 현재 한번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는 70만 팔로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지 강의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것저것 본인이 하는 것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이 10만 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엄청난 이웃수인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제가 블로그도 운영 중인데요. 그냥 운영하기보다는 뭔가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 흐름부터 상위 노출을 위한 필수 조건, 키워드 선정 방법 등 여러가지 저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로그를 오래 한 사용자들이 왜 저품질에 빠질까요? 바로 자신만의 패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위 노출을 하려고 저품질의 글을 계속 쓰고 잘 안되니까 블로그를 이사하게 되고, 상위 노출을 하려고 계속 또 저품질의 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이제는 네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검색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상위 노출에 전략을 더하기 위해선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콘텐츠로 상위 노출을 시켜야 할까요? 바로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왜 검색을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소비자 입장과 눈높이에서 쓴 게시글을 상위에 노출시키면 소비자들에게 더 솔직하게 다가가면서도 효율적인 검색 광고가 될 겁니다. 살 빨리 빼는 방법의 검색 결과입니다. 이것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인데요. 살을 빨리 빼는 방법을 검색한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왜 살을 빨리 빼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살을 빨리 빼야 하는 사람들 중 큰 비중을 꼽는다면 결혼을 앞둔 신부일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신부이다 보니까 살을 빨리 빼야 하는데 빼기가 쉽지 않고 결국 검색을 하게 되겠죠. 저자가 왜 시술을 받았고 왜 해당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후기를 적은 포스팅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광고를 썼다면 효과가 없었는데 이러한 본인 경험을 통해서 하니까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일종의 호객꾼인데요. 여러분이 검색을 하고 어떤 글을 읽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제목입니다. 뉴스를 보면 때론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넘치는 제목으로 클릭질을 유도하죠.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은 경쟁인데요. 그 경쟁 속에서 나의 글을 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맛집 글 하나하나 열어보았다면 최근에는 너무 많은 글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다양하게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맛집 베스트 5와 같은 식으로 제목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글 한 개만으로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글이죠. 본문에서도 마케팅 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명히 경주 맛집 베스트라고 해서 글을 읽었을 텐데요. 소개되는 맛집은 진짜 맛집이 있는 진실성이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 맛집 베스트 4라는 주제로 4개의 맛집을 소개하되 중간에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맛집을 소개하는 방식인데요.
4개 중 3개는 진짜 맛집이고 1개는 홍보하고자 하는 맛집으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겁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웃이 가진 힘인데요. 네이버는 100% 검색에 의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양질의 블로거라면 외부 인프라보다는 내부 인프라를 더 좋아합니다. 이웃 간의 공감과 댓글 그리고 체류 시간은 나의 문서를 더욱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늘리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꾸준한 답방과 댓글, 소통이 가장 빠르게 이웃을 늘릴 수 있는데요. 답방을 가서 답,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 교류를 통해 조금씩 늘리는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블로거를 검색해서 먼저 친목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향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간 검색어 또는 이슈를 잡으려고 합니다. 반짝하고 방문자 수는 상승되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차라리 검색 수가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방문자가 방문하는 키워드가 좋은데요. 필자가 그 남자의 사랑 에세이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한 이유는 바로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유행을 타지 않기에 꾸준한 트래픽을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검색한 내용은 모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오류, 익스플로러 오류 등의 컴퓨터 버그를 검색하면 필자 역시 똑같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내가 검색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도 똑같이 검색을 하였기에 이런 식으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최적화 블로그가 생성되는 기간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되면 상위 노출이 되는데요. 실제 어느 순간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던 글들이 상위에 검색이 되어지면서 방문자 수가 치솟기 시작한 시점을 보통 최적화가 됐다고 합니다. 최적화를 위해서 하루에 3개 정도의 포스팅을 하면 좋지만 하루에 1개를 하더라도 길고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개의 포스팅을 하는 것은 절대적 수치는 아닙니다. 최적화를 위해서 이슈에 대한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맛집, 병원, 대출, 교육 분야는 광고성 글이 많기 때문에 자칫 광고로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고유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블로거란 고유 콘텐츠, 즉 직접 글을 쓰고 촬영한 사진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용자들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직접 촬영한 사진과 글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진과 글이 매칭이 되지 않는 꼼수를 쓴다면 사진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좋지 않은 콘텐츠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2015년 블로그 1위의 노하우를 한 권으로 짧게 경험할 수 있는 책이고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우세하긴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배울 만한 내용이 많은 책이니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른 책 내용도 나오고 혹시라도 수학이 궁금하시면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수학 채널도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